현재 5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초과하는 분들 많으시지요? 초과하는 분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이익의 45%는 그 상호 출자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 LG 뭐 이런 그룹사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중기업이나 소기업이 가져가는 건 20% 정도 될 거예요. 중소기업 종사자 수가 80% 정도 되니까 그 이익의 20%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안 좋아지는 거죠. 워라밸이 이것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는 이런 기업들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사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도 좀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리얼버프입니다. 오늘은 저희 직장인 버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의 관심들이 퇴사, 이직 이런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퇴사 사유가 지금까지 매년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퇴사 사유 관련해가지고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퇴사 사유가 1위부터 5위까지 나왔던데 5위는 뭘까요? 5위는 지켜지지 않는 워라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 근로자분들이 워라밸이 좀 잘 지켜지지가 않죠. 그리고 4위가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로 많이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가 원래는 퇴사 사유가 1등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3위가 뭐였냐면 회사의 비전이 나와 맞지 않아서. 회사의 비전이 보통 잘 맞는 경우는 없죠. 대기업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리고 퇴사 사유 2위가 상사 동료와의 갈등, 그리고 1위가 처우에 대한 불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직장인 버프를 통해서 5위부터 시작해서 1위까지 퇴사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바라봐야 될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켜지지 않는 워라밸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한 3가지 정도 이야기 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워라밸은 누가 만들었어? 주임님, 네가 만들었어? 누가 만든 거야 워라밸? 워라밸이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노동경제학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면서 이 관련돼서 좀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시초가 산업혁명이 좀 빨리 이루어졌던 영국이었습니다. 한 1760년도부터 한 1840년도 사이에 공장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이 공장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1802년도쯤인가 12세 아동 노동자를 위한 이제 보호장치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산업혁명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일하는 그 환경들이 막 석탄을 떼고 막 석유를 떼고 아마 그런 이제 떼는 게 많았어요. 불로 지피고 그걸로 내연기관 일으키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산업혁명 때는 어린아이들 일을 엄청 많이 시켰었거든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일을 시키다 보니까 애들이 막 아프고 다치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임신도 안 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02년도에 9세에서 12세 미만 아동 노동자를 위한 보호장치로 만들어졌었고, 1833년도에 이제 그 공장감독관, 지금으로 치면 우리 근로감독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공장감독관이 만들어지면서 주 48시간 근로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 끝나고 나서 1953년도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도입 당시에는 1833년도에 그 공장감독관이 나왔을 때 주 6일 동안 48시간 했던 그게 이제 시초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성인 남녀 근로법 관련된 게 있었거든요. 그게 그 영국에서 1850년도에 공장법에서 성인 남녀 주 근로시간을 그때 60시간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산업혁명 시기다 보니까 근로자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몸이 아프고 병 들어가고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 환경도 복지라고 해가지고 에어컨도 틀고 공기청정기도 틀고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워라밸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게 1970년도 영국에서, 또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이제 여성 노동자 운동에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직장일과 가정일을 이제 모두 감당하려면 유연한 근무 시간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됐고, 점차 일 가정 양립,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현재 주 48시간, 연장 18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66시간 가능하게 되었죠. 그리고 WHO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55시간은 위험하다고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5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초과하는 분들 많으시지요? 초과하는 분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또 69시간 이야기 나왔다가 반대가 너무 심해서 이제 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69시간 일하려면 하루 평균에 14시간 정도 일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9시에 출근하잖아요. 그러면은 오전에 근무 3시간 하고 식사 후에 5시간, 그럼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저녁 시간 1시간 보통 그 근무 시간을 안 칩니다. 그러고 나면 식사 후에 7시부터 해서 6시간 이렇게 하면 매일 새벽 1시에 퇴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면 2시, 아침에 일어나려면 9시까지 오려면 최소 8시에는 나와야 되니까 잘 수 있는 시간이 5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52시간도 하려면 거의 매일 9시 정도 퇴근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2시간도 진짜 어마어마한 근무 시간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의 이슈는 이제 근로시간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OECD 기준으로는 근로시간이 1등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워라밸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라밸이 지켜지려면 어떤 회사에 합니까? 회사라는 건 이익과 지속성, 유지 이런 것들이 기본 키워드거든요. 회사에서 워라밸이 지켜지려면 기본적으로 매출이 아니라 이익이 많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 구조가 시스템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야 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 원가 이런 것보단 결국 이익인 거죠. 대부분의 기업은 지켜지기가 그래서 어렵죠.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안 나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생산성을 만들어 이익을 내보려고 근로시간을 강요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돈 없어서 직원들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무서울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아닌 경영자 관련해서는 세 번째 이야기에서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익이 없으면 회사의 존속 이유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고 이런 많은 근로시간이 생긴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 구조를 봐도 좀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임금 격차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100만 원 받으면 중소기업은 55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1980년도 중후반 때는 대기업 100만 원 받으면 우리가 95만 원 이렇게 받다가 점차 기업은 커지고 그러면서 임금 격차가 났었거든요.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이익의 45%, 그러니까 이익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익의 45%는 상출기업이라고 그 상호 출자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 LG 이런 그룹사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20%는 이제 기타 대기업들, 그리고 14%가 중견기업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중기업이나 소기업이 가져가는 건 20% 정도 될 거예요. 중소기업 종사자 수가 80% 정도 되니까 그 이익의 20%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일부 생산성 좋은 매출 구조를 가진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워라밸이 이것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는 이런 기업들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영역에서는 대기업도 다르지는 않다라는 게 요즘 좀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올해 대기업의 그룹사, 상출기업의 팀장이 과도한 노동에 이제 지쳐가지고 극단적 결정을 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또 일만 죽으러 하는 조직이 있고 또 워라밸을 챙길 수 있는 또 조직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누군가가 워라밸을 하면 누군가는 워크만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는 곳에는 자유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니까 아까 퇴사 사유 1, 2, 3, 4, 5위가 거의 돈 때문에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저는 이제 노동경제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추세가 앞으로 점차 떨어질 것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잘 버티시고 나면 향후 한 5년 내에는 근로시간이 더 많이 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감히 중소기업이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여가 친화 인증기업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인증. 처음에 제가 이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고 했을 때 우려가 좀 많이 있었죠. 걱정 많이 됐죠. 다른 이제 선배 대표님들은 그랬다간 회사 망한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은 일하는 시간에 진짜 최대의 집중을 내면서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몰릴 땐 서로가 모여서 상의하면서 계획적으로 이제 납기를 다 맞추고 있죠.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직원들 최고죠. 그래서 우리 회사 근로시간은 34시간, 그리고 점심시간은 1시간 반, 그러면 실제 근로시간은 이제 32.5시간 정도 되는데 시간으로 치면 거의 주 4일째 근로와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채용 업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채용, 하반기 채용 이렇게 하면서 시즌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성이 있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쁠 때는 야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3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다 누적해서 휴가로 변환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희 개발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발 검사 시스템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학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지 않고 오로지 개발 능력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경험만 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메인 페이지에 있는 소개란에 이메일이 하나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자 급고. 워라밸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워라밸과 관련되어서는 개인적인 선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워크는 어디까지이고 라이프는 어디까지일까요?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다 워크고 퇴근 이후는 다 라이프일까요? 노동경제학 과목에서 볼 때는 워크는 페인이고 라이프는 해피니스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프 그리면서 이제 수업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워크와 라이프가 통합되어 있는 분이 꽤 많습니다. 뭐 유명한 이제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베이조스 이런 분들은 하루 17시간씩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인터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일과 삶이 구분되지는 않았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직업이 학생인 사람들 있죠? 우리도 다 학생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고등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을 위해서 하루 17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아마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니까 하기 싫은 일은 배드워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기 싫은 일은 배드워크가 되어서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워라밸이 직장인들은 필수로 느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나 목표가 있는 사람의 일은 나중에 이제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 만족을 지연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굿워크가 되어서 그 시간이 똑같이 고통스럽겠지만 좀 참을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유형으로는 일 자체가 자기 삶과 동일시되어서 일의 만족이 삶의 만족이 되어버린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터 밖에서 최소한의 시간을 가지고도 가정에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고 뭐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뭐든 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이 워크가 아니라 삶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워라밸은 선택의 문제예요. 많은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기를 능력을 키울 때까지는 회사 일이든 자기 개발이든 무조건 집중을 먼저 하고 능력이 높아져서 이제 시간당 생산성이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라이프를 만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워라밸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 생활 초반부터 워라밸을 지키려면 당연히 이제 소득이 크게 올릴 수 없을 테고 나중에는 이제 돈 많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배가 아프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우리가 양극화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늘 빚 갚느라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신입 초기 때부터 그 라이프를 좀 챙기겠다고 할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쉽게 잘 안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사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워크를 하면 소득이 증가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시간이 회사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죠. 한 뭐 1년, 2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바로는 안 되더라도 그 일을 하는 습관이나 노력이 몸에 배이면은 나중에 이제 용수철처럼 에너지를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자본을 또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워크를 해줬는데 회사에 소득도 없고 배우는 것도 없다? 그러면 저는 그땐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건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영자 문제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회사는 돈을 버는데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가난한데 대표는 좋은 옷에 뭐 외제차에 뭐 이렇게 타고 다닌다? 그 대표가 원래 부자였던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닌 경우라면 이럴 때는 손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처럼 맨날 이렇게 같은 옷 입고 어떻게든 직원 먼저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보인다? 제 유튜브 보면은 이 옷이 계속 보일 거예요. 이 옷 이제 똑같은 것들 이제 2개, 3개 사가지고 맨날 입고 다니거든요. 저처럼 이제 맨날 같은 옷 입고 어떻게든 직원 먼저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봐주세요. 중소기업이 그렇게 이제 환경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우리 대표가 직원들을 챙긴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발전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대표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은 그 회사는 손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워크에서 올인하는 습관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돈이 많거나 욕심을 버리면 워라밸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제 생각에는 능력을 키울 때까지는 워크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40대, 50대가 돈을 제일 많이 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30대 후반대까지는 그 분야에 적어도 1등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이 적은 회사라 하더라도 개인의 워크는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책을 본다든지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단위 자산가인 그 스노우폭스 김성호 회장이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기는 돈 많은 사람 안 무섭대요. 근데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 하더라고요. 그만큼 책에서 얻는 사람들은 그 기회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라는 것들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습니다. 양극화는 점차 줄어들 모습도 보이지 않고요.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어쩌면 주변과 비교를 하고 싶지 않아도 내 눈과 머리에서 그런 비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때 좀 더 할 걸 아니면 그때 그랬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를 할지도 모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조금씩 막아보자고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지금도 어디선가에서 고통을 받고 계실 직장인님들 모두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리얼버퍼였습니다.